연수 선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타입을 선언해야 할까요? 타입마다 할당되는 메모리 구조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트로 선언하게 되면 4개, 4바이트가 할당되는데 모두 32개의 비트가 할당되죠. 그 중에 한 비트는 부호고요. 31개의 비트는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수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지만 만약 플로트로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플로트는 메모리 구조 자체가 정수랑 전혀 달라요. 지수부와 분수부, 분수부는 멘티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트나 플로트나 똑같이 4바이트 32개의 비트가 할당되지만 지수부의 8비트, 분수부의 23개의 비트가 할당이 됩니다. 플로트는 싱글 프리시전, 단정도 실수라고 해서 정밀도 7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더블은 어떻게 될까요? 더블은 배정도 실수, 더블 프리시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정밀도 15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당되는 바이트 크기도 4바이트가 아니고 8바이트, 총 64비트를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수부에 할당되는 비트 수도 커지겠지만 분수부에 할당되는 비트 수는 23비트에서 52비트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만큼 값을 나타낼 수 있는 크기도 커지지만 정밀도, 소수점 이하 15개짜리까지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함께 선언해야 합니다. 타입 선언이 갖는 의미는 메모리 효율성이죠. 변수마다 꼭 필요한 정확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불리한 타입 변수는 true, false니까 1비트만 필요하지만 1비트 단위로 메모리를 참조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실제로 구현할 때는 1바이트로 처리합니다. 타입 안전성이죠. 앞에서 우리 타입 미스매치 에러 같은 거 몇 번 봤었죠. 엉뚱한 타입의 값을 저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파일러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컴파일러가 기계어 코드로 변환할 때, 원시 코드를 기계어 코드로 변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의 모든 타입은 클래스라고 얘기했죠. 코틀린은 모든 타입 변수를 객체처럼 다루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JVM에서 실행할 때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스트링을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 타입은 자바의 원시 타입인 소문자 int, 소문자 더블로 변환해 처리해요. 스트링 타입은 그대로 참조 타입을 유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왼쪽이 코틀린 코드인데 지금 기본 타입인 int 스트링 변수 2개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컴파일 하게 되면 이 int 대문자 int는 컴파일 과정에서 소문자 int로 변환이 됩니다. 즉 자바의 원시 타입으로 변환이 되고요. 스트링 타입은 안 바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자, 우리 변수 A에 대해서 보면 이 값을 직접 참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원시 타입, 자바의 원시 타입이 바로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링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렇게 선언했죠? 그러면 이거는 코틀린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 변수 s가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렇게 구현이 되려면 코틀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한 포인터 역할을 하는 이 변수 s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값을 가져오는 과정도 그냥 직접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라면 이와 같은 참조 타입으로 구현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수치값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바의 원시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값을 직접 저장해서 직접 값을 읽어오는 방식이 값을 네, 자바의 원시 타입으로 바꿔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해줄까요? 코틀린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코틀린 기본 타입은 컴파일 과정에서 자바의 원시 타입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 타입이고요. 스트링 타입만 제가 분리시켜 놨죠. 자, 메인 메뉴에서 네, 컴파일은 시켰습니다. 툴즈에서 코틀린의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 해서 디컴파일 해보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스트링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들은 소문자 if로 다 바뀌었죠. 이게 바로 자바의 원시 타입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원시 타입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값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스트링은 참조 방식으로 이 헬로 코틀린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제는 변수 선언 위치와 전역 상수에 관한 것입니다. 변수를 어디에 선언하는가에 따라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뉘고요. 네, 이 밸류 선언한 거 앞에 const를 붙이면 우리가 전역 상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블락을 선언하는데 사실 앞에서 함수나 클래스 몸체 선언할 때 이 블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if, for, while 문 같은 데서 여러 문장을 블락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여기 예를 보시면 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함수에서 블락을 선언했죠. 이게 바로 함수의 body, 몸체가 되는 거고요. if문을 보시면 역시 중괄호를 사용해서 블락을 선언했죠. 여러 개의 문장이 이 블락 안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락에서 더 중요한 거는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범위를 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래 예제를 볼게요. 메인 함수의 블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언돼 있고 우리 변수 x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if문 블락 안에 변수 y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변수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x가 선언된 위치부터 x를 포함하고 있는 이 블락이 끝나는 곳까지가 변수 x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변수 y의 범위는 y는 여기서 선언돼 있죠? 이 y를 둘러싸고 있는 블락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의 범위는 이 빨간색 테두리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프린트 라인 y 제가 주석 처리했는데 이 y를 주석을 없애게 되면 unresolved reference 이 y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왜? y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블락 안에 선언한 변수들은 모두 지역 변수입니다.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메인 함수와 calculate area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블락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 베리어블로 radius 파이가 선언돼 있죠. 네, 파이에 커서를 갖다 대보면 로컬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지역 변수라는 겁니다. 이 파이의 범위는 네, 이 선언된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파이라고 하는 거를 이 메인 함수에서 참조하려면 네, unresolved reference 파이를 못 찾겠어. 파이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파일을 지금 지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파일을 컨트롤 X 해서 바깥에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선언하면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unresolved reference 에러가 없어졌죠? 자, 여기서 파일을 사용해서 네,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죠.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의 로컬 지역 변수로 선언되지 않고 바깥에 선언돼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역 변수의 위치는 뭐 아무데나 선언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상수에 가깝지 않아요. 상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앞에 const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타임에 이 값이 확정되는 상수예요. 그래서 constvel을 사용해서 정의할 때는 이름을 대문자로 정의해 주는 게 일반적인 코딩 관례입니다. 그러면 const라고 하는 거를 아무데나 붙여도 될까요? radius에도 const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오죠. 이 수식어 const는 로컬 변수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const라고 하는 거는 constvel이라고 하는 거는 전역 상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constvel을 우리 전역 상수 또는 코틀린 용어로는 탑 레벨 컨스탄트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constvel과 vel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radius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역 변수에서 이렇게 전역 변수로 살짝 바꿔보자고요. 전역 변수로 바꾸게 되면 이 전역 변수는 전체에서 다 참조가 되니까 굳이 파라미터로 전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형식 인자도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radius라고 하는 것도 상수값을 갖고 있고 이 constvel이라고 하는 파일도 상수값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선 이 constvel로 선언할 수 있는 타입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지 예를 통해서 볼게요. 우리 앞에서 class person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 파이에다가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할당을 해보죠. 그러면 에러가 나와요. 왜 에러가 나오느냐? constvel은 primitive 타입, 기본 타입이나 string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constvel로 선언할 수 있는 상수값은 아무 타입이 아니고 기본 타입, 기본 타입 중에 스트링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radius 같은 경우는 이 person과 같은 기본 타입이 아닌 것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constvel로 선언한 것과 vel로 선언한 것의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선언할 수 있는 타입에 제한이 있다, 없다. 그 차이점하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와 같이 다양한 타입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기 값이 지금처럼 간단한 값일 경우에는 직접 할당이 되겠지만 좀 더 복잡한 타입을 할당할 때는 실행 시간의 초기 값이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constvel로 선언하는 거는 컴파일 시간 상수, 전역 상수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역 변수로 선언한 radius 같은 vel은 전역 변수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